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이어트 보통 어떻게 하세요? 뭐니 해도 굶는 게 최고 같죠?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살을 빼리라 굳게 결심하고 단식원까지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은 한 달 정도를 다녀오셨는데요. 다녀오고 살이 더 찌셨더라고요. 혹시 단식원에서 정해준 양보다 음식을 더 많이 드신 걸까요? 아니죠. 이분이 단식원까지 갔는데도 살이 더 쪄서 돌아오신 이유는 바로 이분의 대사와 해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라는 말을 쓰곤 하죠. 사실 물은 0칼로리라 마신다고 살이 찌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들보다 적게 먹어도 남들보다 많이 찌는 체질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안 먹었는데도 딱 그만큼 살이 빠졌다. 그런 분들은 몸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안 먹었는데도 오히려 더 쪘다? 이런 분들은 분명 몸에 염증이 있거나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중이시라면 일단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몸을 바꾸셔야 합니다.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몸속의 당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는 당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을 다 쓰면 이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쓰죠. 그런데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진 당을 다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당은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것이 살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살을 빼는데 좀 불리하세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에너지가 남아 돌아간다고 착각을 해서 지방으로 저장해 두려는 오류를 안 일으키도록 해야 하고요. 가지고 있는 당을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살이 잘 빠지기 위한 조건 두 번째,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야 합니다. 인슐린이 뭔지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름만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슐린은 췌장이라는 기관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속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여기에 반응해서 혈액 속에 적정량의 포도당량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때 인슐린이 반응하는 정도를 인슐린 민감성이라고 해요. 인슐린 민감성이 높으면 혈당 조절이 잘 되니까 딱 먹은 만큼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혈당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교실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과 같아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어도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인슐린의 농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인슐린의 농도가 올라가면 인슐린이 지방을 만들고 염증을 만듭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살이 잘 빠지는 체질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였죠? 몸속의 당을 낮게 유지하는 거였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과일이나 음료수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줄이면 되세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인슐린의 민감성을 낮추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이는 범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이 바로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 당의 섭취, 즉 탄수화물의 섭취가 많을 때 우리 몸에 쌓이는 독소입니다. 독소이니까 굉장히 해롭죠. 최근 당독소가 대사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사질환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긴 거예요.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중의 포도당 양이 높아지고, 그럼 포도당이 에너지가 되러 가는 길에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차가 엄청 막힌 터널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도당이라는 차들이 터널을 지나가면 에너지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차들이 너무 많으면 터널 안에서 막히겠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차들의 숫자도 적어집니다. 즉, 에너지가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도당은 많은데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적다고요? 그럼 에너지가 되지 못한 포도당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방이 많이 생기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당 독소가 에너지의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또 당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손쉬운 당의 충전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자꾸만 더 찾게 됩니다. 그럼 당의 섭취가 더 늘어나죠? 이게 바로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악순환의 고리랍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당장 당 독소부터 해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인 분들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 찌는 체질을 변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